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효정입니다. 12월 월간 웨비나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주제인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운영 고도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도중 질문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A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전체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검은색, 질문자 본인에게만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본 세션 주요 주제입니다. 먼저 기업들의 다양한 클라우드 도입 시작점, 그리고 이러한 시작점에서의 6가지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클라우드로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주는 다양한 AWS 서비스 및 파트너 도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도구들을 각 단계별로 맞추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 내 서버 발견 및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는 단계,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 즉 서버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전송, 확인 및 운영 부문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한 현재 아키텍처가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린 최적의 아키텍처인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웰 아키텍처드 프레임워크의 운영 고도화, 보안, 안정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측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운영 고도화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AWS 자원에 대한 모델 및 자동화, 데브옵스를 위한 CI/CD, 그리고 운영 고도화 다음 단계로 AI 및 IoT 적용에 의한 보이스옵스를 통한 경험 개선을 소개합니다. AWS 클라우드로 다양한 규모의 수많은 기업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얼마나 빨리 옮길 수 있는지, 무엇을 먼저 옮길지를 고민 중입니다. 개발 및 테스트 워크로드부터, 또 어떤 기업은 신규 어플리케이션부터, 또 어떤 기업은 분석 워크로드부터 클라우드에 배치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고객,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다양한 시작점, 예를 들어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겠다고 정하면 다음 단계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는 6R, 즉 6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 리타이어는 기업 IT에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10에서 20%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며 이러한 업무들은 마이그레이션 전략 선택 단계에서 리타이어 시켜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겠죠. 그리고 리테인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지 않고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후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으로 고객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가 있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의 VM을 클라우드로 임포트하는 방법 등으로 리호스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도구들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설치 구성하여 마이그레이션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리플랫폼은 유닉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리눅스 기반으로, 그리고 라이선스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웹 로직을 톰캣으로 혹은 기존 상용 RDBMS를 AWS RDS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AWS의 엘라스틱 빈스토크로 플랫폼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주황색 선인 리펄처스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사스 베이스의 솔루션으로 새롭게 구매하여 대체하면서 기존 IT 시스템과의 연계 부분을 밸리데이션 하는 것입니다. 진한 파란색 선인 리팩토링 혹은 리아키텍트 전략은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최적화를 위해 서버리스, 노에스QL, 컨테이너 기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키텍처 재설계 및 어플리케이션 코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전략으로 비즈니스 민첩성, 확장성과 같은 클라우드 장점에 따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입니다. 고객의 클라우드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 부분을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관점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온프레미스의 IT 포트폴리오를 발견, 즉 디스커버리하는 단계입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게 되겠죠.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세 IT 포트폴리오 발견, 즉 디스커버리를 포함하여 언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후 마이그레이션을 실제 수행하는 단계,
마이그레이션한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는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에는 다양한 도전사항이 존재합니다. 발견 단계에서는 분산된 정보, 최신 정보가 반영 안 된 인벤토리, 그리고 어렵게 서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했다 하더라도 서버 간 연계 관계들이 빠진 단순한 서버 정보들만으로는 전체 IT 가치성을 확보하기에 불완전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서버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누가, 언제, 어떻게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술, 프랙티스, 인력 부분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하기 어렵고 시간 소모적이 되게 됩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는 무엇이 마이그레이션 중인지, 그리고 해당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까지 수행되었는지 상태 추적이 어렵고 이로 인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AWS는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서비스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트너와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및 도구를 활용하면 IT 포트폴리오 디스커버리 및 계획,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수행에 걸리는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조로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전송, 마이그레이션 밸리데이션 그리고 운영으로 연결되며 각각 관련 도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도구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왼쪽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AWS 및 파트너사에 존재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대상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략 설정 및 현황 파악을 위한 발견, 계획 도구로 AWS 내에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AWS 서버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또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AWS 클라우드로의 효과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 AWS 스토리지 및 파일 게이트웨이, 페타 혹은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UPS로 전달하는 AWS 스노볼 및 스노모바일, 고객 DC와 AWS 간 저렴한 전용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다이렉트 커넥트,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아마존 키네시스 파이어호스와 같은 다양한 AWS 도구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많은 고객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후에는 확인 및 운영을 위하여 AWS의 클라우드 와치와 연계한 서드파티 APM 솔루션을 활용하면 어플리케이션 성능 정보 등을 프로파일링 그리고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마이그레이션 밸리데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마이그레이션 도구 파트너들을 단계별로 매핑한 내용입니다. 발견 단계에서는 IT 포트폴리오 인벤토리 정보를 디스커버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의 6가지 전략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를 비즈니스 케이스 기반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리팩토링 즉 리아키텍트 전략을 결정 시 서버리스 등에 대한 인력 훈련 비용 대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으로 인한 더 높은 비즈니스 가치를 포함한 비즈니스 케이스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최종 승인을 위한 좀 더 상세한 비즈니스 케이스 작성을 위해 상세 디스커버리 및 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단위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발견된 상세 인벤토리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의존성 매핑을 수행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수행 이후 서드파티 APM 도구를 통하여 예를 들어 AWS 서버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된 VM이 예상 성능을 내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그레이션 도구 중 발견 즉 디스커버리 도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발견 도구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발견 도구에는 에이전트 설치형 혹은 에이전트 미설치형이 있습니다. 대개 에이전트 설치형은 좀 더 많은 정보를 디스커버리 즉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해당 에이전트 설치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 에이전트 미설치형의 경우는 설치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디스커버리 서버가 원격지에서 SSH 혹은 파워쉘로 온프레미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이 필요한 관계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한 정보를 보관하는 위치 및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존성 발견이 서버 수준인지 어플리케이션 수준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대개 서버 수준 의존성 발견은 너무나 많은 연결관계로 인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룹핑을 하는 데에는 어플리케이션 수준 의존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성능 디스커버리가 가능한지, 가시화면 보고, 비용 분석 역량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도구의 경우 온프레미스에 대해 수행하는 관계로 온프레미스에서의 보안 관련 제약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AWS 고객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디스커버리 도구에 대해 비교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제공 기능과 비용 면에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AWS 제공 디스커버리 도구인 AWS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AWS의 ADS, 즉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에이전트 설치형 및 에이전트 미설치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시스템 성능 및 네트워크 의존성 정보 등에 대한 디스커버리도 필요한 경우 에이전트 설치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스커버리 대상인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내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면 ADS 에이전트는 수집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미국 오레곤 리전으로 전송 및 저장합니다. 관련 요약 데이터는 컨솔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수집된 상세 데이터는 컨솔 혹은 API로서 엑스포트 가능합니다. 다음은 AWS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의 컨솔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AWS ADS는 AWS 말게이션 허브 화면의 디스커버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말게이션 허브가 존재하는 오레곤 리전에서 작동합니다. AWS의 통합 말게이션 도구인 AWS 말게이션 허브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다른 파트너 디스커버리 툴에서 발견한 정보는 AWS 말게이션 허브에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AWS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디스커버리하고 의존성을 매핑,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먼저 화면에서 대상 에이전트들을 선택 후 데이터 컬렉션을 시작하도록 스타트 데이터 컬렉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통해 서버 인벤토리 정보, 성능 정보, 네트워크 의존성 정보를 화면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서버 정보들을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그룹핑하여 어플리케이션별 다음 단계 작업에 기반이 되도록 합니다. 이제 발견된 정보를 기반으로 말게이션을 수행하는 서버 말게이션 도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서버 말게이션 도구로는 AWS SMS, 즉 AWS 서버 말게이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AWS SMS는 VM웨어 VM과 하이퍼V VM의 말게이션을 지원하며 에이전트 미설치형으로 작동합니다. 또 온프레미스 VM의 인크리멘탈 변경사항을 수집하여 자동으로 AWS로 전송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서버 말게이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룹 내 여러 VM들을 동시에 말게이션하고 다수 말게이션을 오케스트레이션합니다. 이러한 AWS SMS는 관련 콘솔 혹은 API, CLI로 접근 가능하며 SMS의 VM 말게이션 결과는 최종적으로 아마존 머신 이미지, 즉 AMI로 생성됩니다. 해당 콘솔에서 AMI에 대해 EC2 론치를 통해 신규 인스턴스로 구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AWS SMS의 사용 방식에 대해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 VM웨어 vCenter 상에 AWS 커넥터를 배포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 커넥터 메뉴에서 vCenter VM 인벤토리 정보, 즉 카탈로그 정보를 임포트하도록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수집된 카탈로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말게이션할 VM들을 화면과 같이 2개 선택 후 Create Replication Job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플리케이션 세팅 화면에서 선택한 2개의 VM에 대해 라이선스 타입을 구성합니다. 말게이션을 위한 레플리케이션 잡 세팅 화면에서 언제 최초 레플리케이션 잡을 수행할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반복할지를 선택하면 레플리케이션이 해당 시점에 시작하여 해당 주기로 인크리멘탈 변경 복제가 일어납니다. 레플리케이션 잡스 메뉴를 통해 잡들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잡의 진행 사항을 화면과 같이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인크리멘탈 수행 결과로
AMI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만들어진 AMI 오른쪽에 위치한 론치 인스턴스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AMI를 인스턴스로 구동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버 마이그레이션과 관련한 파트너 솔루션에 대해서도 요약하였습니다. 각각의 솔루션별 특성 파악 후 사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WS의 통합 마이그레이션 도구인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는 전체 마이그레이션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싱글 대시보드입니다. 이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 중심적 접근으로 포트폴리오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하여 IT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 및 AWS로의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통합 추적하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리전 내에 존재하는 마이그레이션 도구들은 상태 정보를 단일 위치, 즉 하나의 장소인 오레건 리전 내 마이그레이션 허브로 전송하여 종합 및 가시화되도록 합니다. 참고로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는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정보를 디스커버리, 플랜, 마이그레이트 단계에 걸쳐서 통합합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는 AWS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뿐만 아니라 파트너 마이그레이션 도구도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IT 포트폴리오를 디스커버리하는 AWS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 VM웨어 VM 및 하이퍼V VM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AWS 서버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같은 AWS의 마이그레이션 도구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인저, 라세미, ATA 데이터와 같은 파트너의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도구도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에서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현재는 수집된 정보가 없는 관계로 최초 이니셜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의 마이그레이트 부문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타임 트래킹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서버들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 대시보드 메뉴에서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 마이그레이션 상태를 종합적으로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에서 디스커버리 도구 연결을 생략한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마이그레이션된 서버들은 어플리케이션 정보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련 서버들을 마이그레이션한 이후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추가하여 그룹화하고 상태를 추적합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에서 디스커버리 도구 및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모두 연결한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의 에이전트 설치형 혹은 에이전트 미설치형 중 포트폴리오 디스커버리를 위해 어떤 타입을 사용할지 결정하여 배포 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서버들을 조회하여 먼저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서버들을 그룹화한 이후 관련 서버들의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상태를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추적합니다. 이제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도구에 대해 소개합니다. AWS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MS는 최선의 중단 시간으로 상용 및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간 데이터를 쉽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하도록 제공합니다. AWS DMS를 이용하면 마이그레이션 중에도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RDBMS와 NoSQL DB 간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도 지원하는 관계로 리팩터링, 즉 리아키텍트와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S3를 소스 또는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도 지원합니다. 추가로 파트너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제공하는 어투니티사의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 도구는 DMS와 유사한 기능을 다양한 리거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제까지 서버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도구에 대해 소개하였고 이제 AWS로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도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WS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에는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규모의 대규모 오프라인 배치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는 AWS 스노우볼 및 스노우 모바일 서비스,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볼륨, 파일,
테이프 저장소를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마존 EFS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서비스, 고객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AWS 간 전용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AWS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 대륙간 혹은 나라 간 장거리 데이터 전송을 AWS 글로벌 엣지 로케이션을 활용하여 가속화하는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 스트리밍 데이터를 AWS로 전송하는 아마존 키네시스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고객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파일, 볼륨, 가상 테이프 저장소로 확장하는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이 가까운 AWS 글로벌 엣지 로케이션을 이용하여 어떻게 먼 거리에 있는 S3 버켓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 이용을 위해서는 관련 S3 버킷 엔드포인트로 접속하면 되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혹은 파이어월 변경 필요 없이 글로벌 엣지 로케이션과 프로토콜 최적화로 최대 5배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서버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전송 등을 수행한 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원하는 성능을 내는지 관련 도구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스택,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확인 단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AWS 파트너사인 다이너트레스사의 APM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스택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세스, AWS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 간 의존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너트레스사의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AWS 클라우드 와치의 매트릭 데이터와 다이너트레스사의 APM 솔루션 에이전트가 수집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시화된 것입니다. 실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전 혹은 신규 구축 전 운영 환경을 위해 아키텍처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랜딩존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랜딩존은 고객의 워크로드를 안전하고 확장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AWS의 계정 구조, 네트워크 설계, 사용자 접근 관리, 보안 및 운영 자동화에 대한 고객의 기본안으로 이러한 랜딩존이 사전 설계 및 구성된 후 고객분들은 온프레미스의 워크로드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따라 마이그레이션을 안전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웹 서비스 워크로드를 고객의 계정, 네트워크, 보안 설계 아닌 랜딩존 내에 배치한 아키텍처입니다.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고객분들이 AWS상의 워크로드를 구축하기 전 표준 아키텍처를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AWS에는 이와 같이 워크로드별로 다양한 참조 아키텍처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과 가용성을 고려한 AWS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 아키텍처가 설계되어 관련 AWS 자원 및 해당 솔루션이 템플릿 기반으로 자동 배포되어 동작하는 다양한 퀵 스타트들 역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이러한 퀵 스타트들을 자체 구현을 위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 혹은 리플랫포밍 방식으로 기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을 랜딩존 내에 보시는 화면 아키텍처와 같이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혹은 퀵스타트 등을 수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키텍처가 해당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대한 최적의 아키텍처일까요? 클라우드에서 무엇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참조할 만한 베스트 프랙티스 원칙,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우투를 담은 가이드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러한 부분은 마이그레이션 확인 및 운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나의 현재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린 최적의 아키텍처인가, 즉 웰 아키텍트드인가 라는 관점에서 AWS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는 고객들을 위해 아키텍처에 대한 모범 사례 및 지침을 고객들과 공유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를 5가지 측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이러한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의 각 부분을 통하여 AWS상의 마이그레이션한 혹은 구축한 워크로드에 대해 고객분들이 직접 진단 및 개선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AWS 매니지먼트 툴 중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진단 및 추천을
자동으로 고객들이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AWS의 기술 지원 조직인 솔루션 아키텍트, 컨설팅 서비스 조직인 프로페셔널 서비스 조직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는 고객 요건 중 비기능 요건, 즉 Non-Functional Requirement에 해당하는 운영 고도와 보안, 안정성, 성능 효율, 비용 최적화의 5가지 필라 부분으로 구분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분들은 워크로드의 기능 요건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중 첫 번째 운영 구도화 부분은 2017년 새롭게 추가된 부분으로 가장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에서 진단하는 5가지 영역입니다.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는 보안, 안정성, 성능, 비용 효율, 운영 고도화의 5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고객들의 웰 아키텍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즉, 보안 부분에서는 AWS 클라우드상의 데이터 및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적용되어 있는지, 안정성 부분에서는 시스템 아키텍처가 장애, 업무 증가 및 기타 이벤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성능 효율화 부분에서는 시스템 리소스들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비용 최적화 부분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고려되어 있는지, 운영 고도화 부분에서는 운영 중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 및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가 제시되는 것은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온프레미스에서의 제약을 극복하고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기존 온프레미스에서와 달리 클라우드에서의 일반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용량 추측 중단, 즉 필요한 인프라 용량을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배포하기 전에 용량을 결정했다가는 결국 고가의 유효 리소스를 방치하게 되거나 제한된 용량으로 인한 성능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사라집니다. 필요한 만큼 용량을 많이 또는 적게 사용하다가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환경 규모의 시스템 테스트, 즉 클라우드에서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프로덕션 규모의 테스트 환경을 만들고 테스트를 완료한 다음 해당 리소스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테스트 비용의 몇 분의 1에 불과한 가격으로 실제 환경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변경 실험 자동화, 즉 자동화를 통해 수작업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과정의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그 효과를 감사하고 필요하면 이전의 파라미터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의 지속적인 혁신, 기존 환경에서는 정해진 방식의 일회성 이벤트로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시스템의 수명 주기 중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는 몇 차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경영 상황은 계속 달라지는데 이러한 초기의 결정 때문에 변경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시스템이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는 온디맨드 방식의 자동화 및 테스트 기능이 있어 설계 변경에 따르는 결과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은 진화하고 기업은 혁신을 표준 사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기반 아키텍처, 즉 클라우드에서는 아키텍처 선택이 워크로드 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어떻게 워크로드를 개선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코드이므로 이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아키텍처 선택 및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을 통한 개선, 즉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이벤트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실전 실습을 실시하여 아키텍처 및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조직이 이벤트에 대처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는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의 보안을 적용, 인프라의 엣지 부분에만 보안 어플라이언스, 예를 들어 방화벽을 운영하는 대신 모든 리소스, 즉 모든 가상 서버,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서브넷에서 방화벽을 비롯한 각종 보안 제어를 사용합니다. 추적 로그를 수집, 모든 활동과 변경 사항들에 대한 로그를 수집하여 감사합니다. 보안 이벤트에 대한 대처를 자동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벤트 혹은 조건에 따라 대처를 자동화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보호에 집중. 어플리케이션의 공유 보안 모델에 따라 AWS는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AWS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운영체제의 보안에 집중합니다. 보안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자동화. 최적화된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전체 인프라를 템플릿을 통하여 관리합니다. 클라우드상의 보안에는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원하는 AWS의 주요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보호 영역에서는 전송 및 보관 시 암호화 키 생산 및 관리를 지원하는 AWS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권한관리에서는 사용자 권한관리, 인증 강화를 위한 기능들이 제공되고요. 인프라 보호에서는 논리적으로 격리된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감시 제어 분야에서는 API 호출 기록, 인벤토리 변경 이력 관리, 자원 모니터링, 로그 수집 부분에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안정성 영역과 관련된 디자인 원칙입니다. 복구 절차를 테스트. 다양한 형태의 장애 상황을 만들고 복구하는 시나리오를 자동화하여 복구 시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대처합니다. 문제 발생 시 자동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구성. 중요 요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인계치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감지, 추적, 조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평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 하나의 큰 자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작은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이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개의 작은 자원들은 공통된 자원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고정적이지 않고 다이내믹한 아키텍처 구성.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하는 부하가 유입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디도스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때 관련 자원 고갈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적으로 구성합니다. 안정성 영역과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 및 관련 AWS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AWS IAM을 통해서 AWS 서비스 및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제어합니다. 아마존 VPC를 통해서 AWS 서비스 및 자원들을 독립된 네트워크 공간에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리밋을 관리합니다. 변경 관리 부분에서는 AWS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AWS의 API 호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AWS 컨피그를 통해서 AWS 자원 및 구성에 대한 인벤토리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성 변경을 관리합니다. 장애 관리 부분에서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원하는 AWS 자원들을 자동 생성하는 템플릿을 구성합니다. 오토 리커버리 기능을 통해 자동 복구를 설정합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활용하여 셀프 힐링 설정을 수행합니다. 성능 영역의 디자인 원칙입니다. 최신 서비스 기능을 사용합니다. 구현하기 어려운 최신 기술도 클라우드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팀이 새로운 인프라 기술을 익히기보다는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에스케일 데이터베이스나 미디어 트랜스코딩, 머신러닝과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멀티 리전 또는 CDN을 사용. 여러 리전의 서비스를 배포하여 고객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 클라우드에서는 서버 운영 부담 없이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서버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량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주 새로운 아키텍처를 실험. 가상화되고 자동화된 자원을 통해 여러 종류의 인스턴스, 스토리지 구성을 사용하여 빠르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 영역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원하는 주요 AWS 서비스들입니다. 컴퓨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기타 AW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CDN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비용 영역의 디자인 원칙입니다. 비용을 업무 부서별로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클라우드를 통하여 IT 비용을 개별 업무 부서별로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다 정교하게 투자 회수율을 측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용 최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하여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 대용량 메일 발송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는 등의 운영 부담을 줄여서 클라우드 스케일로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카펙스를 오펙스로 전환, 데이터 센터 및 서버들에 대한 불투명한 투자보다는 사용할 때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험 요소를 낮추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 테스트 환경의 경우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리소스를 중단하여 75%까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규모의 관계를 통한 혜택,
수백만 이상의 고객들의 사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AWS의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고객분들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영역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원하는 AWS 주요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기 위하여 AWS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통하여 해당하는 자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비용 효율적인 자원 사용, RI와 선납금 옵션, 스팟 인스턴스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WS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를 사용하여 AWS 환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비용 절감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비용 인지, 비용 분류를 위해 코스트 얼로케이션 태그를 사용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빌링 얼러트를 사용하여 빌링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합니다. 지속적인 최적화, AWS 블로그의 What's New 섹션을 통하여 새로 발표된 기능과 서비스들을 항상 확인하도록 합니다.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통하여 비용 절감 요소를 탐색합니다. 운영 고도화 영역의 디자인 원칙입니다. 운영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조정합니다.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매트릭을 설정 및 수집합니다. 신호대 잡음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드로 운영 작업을 수행합니다. 공통적인 반복 프로세스 또는 절차가 있는 경우 자동화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관리, 변경 및 이벤트에 대한 응답 자동화를 고려합니다. 정기적으로 작게 점진적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작업은 큰 배치가 아닌 작은 단위로 수행해야 하며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롤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지보수 또는 서비스 구성 요소의 교체를 위해 중단 없이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예기치 않은 이벤트에 대한 대응 테스트, 이벤트에 대응하는 절차를 테스트하고 이해하여 실제 이벤트 발생 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 고도화 영역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원하는 주요 AWS 서비스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오퍼레이셔널 체크리스트, 시큐리티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합니다. AWS config, AWS 서비스 카탈로그 등을 통해 리소스와 설정에 따른 인벤토리를 관리합니다. 오토 스케일링 및 SQS 등을 통해 워크로드를 자동화합니다. 운영 부분에서는 AWS 코드 커밋, 코드 디플로이, 코드 파이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코드 변경을 관리합니다. AWS 환경에 가해진 변경들을 추적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AWS 클라우드 트레이를 사용합니다. 대응 부분에서는 효과적이고 자동화된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와치의 모든 기능을 사용합니다. 클라우드 와치 얼람을 사용하여 얼러팅, 노티피케이션을 위한 스레시홀드를 설정합니다. 알람에 대한 트리거 및 자동화된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운영 고도화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이그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에서 강조하는 것은 확인 및 운영입니다. 그렇다면 운영 고도화 부분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WS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IT 전략에서 데이터 중심, 즉 수집된 액티비티 기반 비즈니스 및 테크놀로지 매트릭을 기반으로 IT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가시성, 즉 모니터링인데요. 이를 지원하는 운용 고도화 부문 핵심 서비스는 클라우드 와치입니다. 현재 마이그레이션 확인 및 운영 부분의 도구로 파트너 APM 솔루션을 앞서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이러한 솔루션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도 바로 AWS 클라우드 와치입니다. AWS 클라우드 와치는 서비스별 기본 모니터링을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커스텀 매트릭을 정의하여 클라우드 와치에서 통합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친화적인 APM 파트너가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활용하여 관련 가시성을 증진하고 AWS의 오토 스케일링 등과 연계하여 최적의 아키텍처로 운영되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가시성, 즉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는 클라우드의 장점 중 하나인 비즈니스 민첩성 및 변화 대응을 자동화를 통해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온프레미스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변경을 막기 위한 의도로 운영 도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AWS 클라우드에서는 DevOps 프랙티스와의 통합 등으로 작고 점진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매뉴얼 작업이 아닌 자동화로서 클라우드 자원을 관리하여 비즈니스 혁신 속도 및 실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AWS에서 이러한 운영 고도화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AWS의 콘솔 화면으로 표시된 영역은 AWS 디벨로퍼 툴스 및 매니지먼트 툴로 운영 고도화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입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및 관리 부분에서 이벤트 관리와 함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및 이벤트 반응으로 자동화를 구현하여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토스케일링 그룹, 클라우드와치, 클라우드 트레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할 때 이러한 프로세스의 자동화 구조는 AWS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러한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개념도로 매트릭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자동화를 위한 액터들로 구분하여 관련 AWS 서비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매트릭 생산자 중 하나인 EC2의 CPU 활용률을 클라우드와치 기본 매트릭을 통해 클라우드와치 혹은 파트너 APM 솔루션을 통해 모니터링 하다가 지정한 트레이숄드 이상, 예를 들어 CPU가 50%일 경우 이벤트를 걸어 해당 EC2 인스턴스를 자동 확장, 즉 오토 스케일링 하도록 액션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AWS는 프로세스 자동화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좀 더 확장하여 클라우드 내의 자원을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자동으로 만들었다가 지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의 클라우드 자원이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생성되어 수행된 후 모두 사라지는 것을 구성하시고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AWS 매니지먼트 툴의 모델 및 자동화 부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즉,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리고 EC2 시스템 매니저가 이에 해당합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템플릿 정의에 기반하여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도록 AWS 리소스를 모델링하고 설정합니다. 고객분들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리소스 관리 시간을 줄이고 AWS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은 AWS 리소스 구축을 위한 블루프린트이며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스택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관련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참조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은 JSON 또는 야물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자원에 최신 회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테스트하고자 한다면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지원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EC2 시스템 매니저는 기존 베스천 호스트로부터의 SSH 로깅 기반 EC2 인스턴스 구성 변경 작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EC2 시스템스 매니저를 통해 대규모 인스턴스에 대한 구성 변경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패치 관리, 구성 상태 관리 등에도 활용하실 수 있으며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와 연계하여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EC2 시스템스 매니저 컨솔 화면에서 변경 관리 대상인 타겟 인스턴스들을 지정하고 해당 인스턴스들에 대해 수행할 커맨드 스크립트들을 정의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EC2 시스템 매니저의 런 커맨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 고도화에서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DevOps 프랙티스와 연계하여 작게 점진적인 변화 및 혁신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요. DevOps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문화 철학, 방식 및 도구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빠른 속도를 통해 조직은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시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관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WS는 DevOps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지속적 통합 및 지속적 전달, 즉 CI/CD를 위한 개발자 도구 서비스들을 소스 버전 제어 부문의 코드 커밋, 소프트웨어 릴리즈 워크플로우 지원을 위한 코드 파이프라인, 배포 자동화를 위한 코드 디플로이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버전을 관리하며 AWS 또는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구축, 테스트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작년 AWS 리인벤트에서 운영자가 매일매일의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경험을 개선하는 데모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옵스라는 부분인데요. 운영자가 아침에 출근하여 관련 IoT 디바이스의 음성으로 오늘 시스템 모두 문제 없나? 어제는 어땠지?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은 단순하지만 모니터링 솔루션이 분석해야 될 매트릭 데이터 및 이상 상태 탐지 등 다양한 분석 및 AI 역량이 내부적으로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한정된 시스템 운영자가 DevOps 그리고 ChatOps 더 나아가서는 가장 인간적인 인터페이스인 음성으로 운영 및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보이스옵스로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운영 고도화 부분에서도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동영상을 잠시 틀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된 동영상인데요. 운영자가 아침에 출근하여 아마존 에코 디바이스에 대고 어제 저녁 별 문제 없었나와 같은 질문을 하고 보고를 받고 관련 조치에 대해서 안내받는 동영상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의 확인 및 운영 단계에서의 파트너사 중 하나인 다이너트레이스사에서 발표한 데이비스라는 솔루션입니다. 운영자를 위한 보이스옵스에 대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Alexa, ask Davis. Hi, welcome to Davis, powered by Dynatrace. How can I help you? What happened yesterday afternoon? There was an issue with the VMware ESX PowerEdge host, and it caused a potential business impact on about 4,790 users. This problem is currently closed. Would you like me to analyze this for you? No, thanks. Okay, no problem. What else can I help you with? What happened last night? There was an issue with ET Demo 2 customer front end, and it caused a potential business impact on about 1,530 users. This problem is currently closed. Would you like me to analyze this for you? Yes, please. This problem was causing a high network loss rate. I would recommend checking out the ET Demo 2 customer front end entity. Would you like to see this in Dynatrace? Absolutely. I'm sending the link to you 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just ask. Alexa, ask Davis. Hi, welcome to Davis, powered by Dynatrace. How can I help you? Did anything happen to Easy Travel last night? During the requested time frame, the application named Easy Travel had 238 problems. There was an issue with CouchDB, and it caused a potential business impact on about 2,440 users. This problem is currently closed. Would you like me to analyze this for you? Yes, please. This problem was causing a high connectivity failures. I would recommend checking out the CouchDB entity. Would you like to see this in Dynatrace? No, thanks. Okay, no problem. What else can I help you with? Thank you, that's all. See you. 긴 시간 세션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운영 고도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 제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존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계속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동영상 및 발표 자료도 공유 드리므로 늦게 참석하시거나 못 들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AWS 월간 웨비나 매월 있으므로 다음 달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